안녕하세요. 오늘 고민해결 인생 상담 진행을 맡은 상담사 김미나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참 좋으련만 여의치 않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종종 겪게 되는데 이 어려움들의 사건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이에게는 매우 크게, 어떤 이들에게는 좀 가볍게 지나가고 다가오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각각 개인이 경험했던 사서, 즉 경험들이 좀 다르고, 그리고 성향도 다르고, 대처하는 방향을 배웠던 바도 다르기 때문에 심리 상담에서는 이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합니다. 즉 사례마다 각각 해결 방법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야 되는 상담 사례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건이 곧 정답은 이거다라고 보시기보다 이 사건을 풀어가는 방식을 좀 눈여겨보시고 각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나라면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을 위해서 좀 고민을 덜어갈 수 있을까 하는 관점으로 함께 보아주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부부 문제인데요. 남편분께서 호소하신 사례입니다. 남편분께서 퇴직 후에 모든 주도권이 아내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고민되어지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 이혼을 하기가 두려움이 앞선다라고 호소하신 사례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상담실 문을 좀 두드리셨는데요. 이분의 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대기업 건설회사에 입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명예퇴직이라든가 중도퇴직을 하게 되는데 정년퇴직을 했다고 자부심 있게 자랑을 하시는 아주 당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현재 퇴직을 하신 후에 미혼 20대 후반에 미혼인 아들과 장모님과 그 아내와 신도시의 40평대의 아파트에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문제 없으셔서 매일 아침 시청 앞 마당에 있는 운동기구로 나가셔서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복지관에 가서 본인께서 잘 하시는 컴퓨터 활동을 하면서 일상을 보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려움을 호소하셨던 내용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렇게 일상을 살아오는 중에 모든 경제권이 아내에게 가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그 아내가 월 30만 원 또는 40만 원의 용돈을 자동이체해 주셨는데 그 용돈으로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당황하셔서 저희 상담실 문을 고민하셔다 상담실 문을 두드리게 되셨는데요. 이분의 호소는 그랬습니다. 어느 날 집을 담보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40평대 아파트에 집을 담보하고 그 돈으로 처남에게 그 돈이 나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래서 이제 그 부인에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물었더니 부인께서는 전혀 당황하거나 또는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내가 그 정도도 못하냐, 그게 왜 문제냐,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살아왔는데 나한테 그런 권리도 없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이런 화를 받으시고 난 이 분은 도대체 어떻게 부부 사이에 상의도 없이 이렇게 집을 대출받아서 친정 동생에게 돈을 줄 수 있을까에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더하여 이분이 강조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본인은 아내가 좀 경제적으로 이분 말씀에 의하면 반짝반짝하고 똘똘해서 회사만 다니고 모든 경제적인 살림살이 꾸림을 아내한테 일임해서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거나 이사하거나 이런 문제도 아내가 다 해결을 했고 본인은 아내를 믿고 기다리고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내가 시댁 식구하고 조금 불편한 사이가 계속 진행이 되어서 아내하고 같이 사는 아내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친동생들에게 또 사이를 좀 멀찍하게 하면서 지금은 아예 친가하고는 보지도 않고 하는 사이로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내 되시는 분은 장모를 모시자고 얘기했고 형편이 좀 여의치 않은 것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기꺼이 장모 모시는 것에 동의를 해서 장모와 같이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어지는 것이 아내의 언니 되시는 분을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이혼을 하셨는데 그분도 모시고 살다가 좀 돌아가시기까지 한 집에서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강력하게 원하고 또 아끼는 아내가 또 가슴 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해줬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집 있는 것들을 담보 삼아서 자기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이런 처리를 하는 남편이 굉장히 남편께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이제는 내가 퇴직을 하고 능력이 없어지니 나를 무시하고 건너뛴다. 나를 패싱한다. 나를 있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져서 아내를 보기가 몹시 불편하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또 한 번 더 강조한 건 나는 아내가 원해서 내 친가까지 멀찍하게 하면서 맞춰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건 나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분노하는 지경까지 좀 이르셔서 매주 오시면서 그 부분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저는 상담사인 저는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아내와 의사소통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이 좋을 때는 아내에게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은 대화를 할 것도 없지요. 그저 아내가 잘 알아서 하니 저는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으면 됐지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그러면 언제부터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해졌는가 했더니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 생각하고 좀 살았어요. 그리고 또 같이 사는 장모님도 계시고 처형도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세대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상시 때 어려울 때도 그렇고 또 좋을 때도 그렇고 애정 표현이라는 것도 그렇고 거의 안 해보고 사신 어르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서 그러면 계속 들고 나오고 할 때 인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녀왔습니다. 장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 정도이고요. 아내한테 갔다 왔다, 뭐 했다, 나 갔다 올게 이런 것들은 전혀 할 계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혼을 하시고 싶다라고 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 이혼을 하는데 정보를 이혼해야 하는 정보를 알고 있는가라고 여쭸더니 전혀 모르고 그냥 이혼은 하고 싶다. 그런데 무섭다, 두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 중에 이분의 동의를 얻어서 그 법률 상담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하는 기관으로 연계해 드려서 이분이 가셔서 법률 상담을 받게 해 드렸습니다. 다녀오신 내용인즉
뭐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혼 하려면 여러 가지가 복잡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경제권을 다 쥐고 있는 아내에게 많은 부분도 같이 나눠야 된다고 하고, 또 경제권을 다 쥐고 있고 내가 어디에 어떤 돈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하자고 하면 아내가 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텐데 나만 손해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혼하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될 텐데 그 과정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견딜 수 있겠나 생각이 들어져서 이혼은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어르신의 그 욕구, 어르신께서 얘기하시는 형편을 잘 수용해서 법률 상담으로는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마쳤고요. 심리 상담을 이제 계속 이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그러면 현재 이분이 살아가는 동안 이혼하시지 않고 이 부인과 살아가는 동안 지금처럼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탐색해 보고죠. 이분의 대화 패턴을 좀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대화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와 대화하는 연습을 좀 같이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상담사 선생님하고는 괜찮겠다라고 해서 매 주마다 찾아오실 때마다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법, 자기가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법을 저랑 같이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주에 오셨을 때 이분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하시고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고 좀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신가 하고 여쭈었더니 김치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그곳에 고기도 있었고 생선도 있었고 과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요 근래 한동안 자기는 생선 반찬을 얻어먹은 본 적이 없다. 너무너무 서운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식사를 어떻게 하시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 처남에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준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는 각방을 쓰시기 시작했고 또 너무 속상한 나머지 같은 자리에서 식사조차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라면을 삶아서 있는 그 밥 한 술 말아서 먹고 나와서 운동하고 복지관에 가서 활동하다가 그냥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간다. 나는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너무 속상해서 자기 돈으로 시장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을 사가지고 그저 그냥 자기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혼자 먹는 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는 과정 중에 점점점 자기는 쪼그라드는 것 같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내가 만약에 아프게 되면 이 사람은 나에게 더욱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나에게 더 함부로 하지 않을까? 나를 더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우라가 치밀어서 잠도 잘 수 없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지금 만약에 아내와 처남에게 돈을 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돈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아내가 본인과 함께 의논했더라면 어떤 생활을 하셨을까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좀 살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의 감정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리고 장모를 볼 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리고 아내에게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아내를 바라보는 표정은 어떨 수 있을까요? 라고 좀 예외 질문으로 좋았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 이전에, 그 생각 때문에 감정이 휩싸이는 그 이전에는 이분께서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게 유익할 수 있는지를 좀 비교해 보려고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확연히 다르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어쨌든 이혼은 하시지 않겠다고
다짐은 하시고 결정은 하시고 이 부인하고 어렵지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인하고 어떻게든지 관계 개선을 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고 어르신은 뭐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실은 아직 너무 화가 나서 얼굴도 쳐다보고 싶지 않다. 상담사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해볼까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부터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르르면 꼴도 보기 싫다. 화가 다시 올라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부인이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 두려운 감정, 배신감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을 좀 해드렸고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시면서 좀 본인을 위해서 운동 잘 하시고 내일 컴퓨터 복지관에 가서 본인이 즐겨 하시는 컴퓨터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는 부분들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잘 하시도록 계획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대충 되시는 것 같아서 훨씬 더 그 부분을 좀 촘촘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하고 좀 약속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분에게 이렇게 저하고 감정을 많이 얘기하시다가 어느 정도 풀어지시면 그때 저하고 그 아내하고 대화하는 법을 그때는 연습을 하실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는 그때 내 마음이 내키면 그때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은 그 상담실을 계속 오시면서 저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기분 나쁜 것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묻기도 하시면서 좀 상담을 좀 진행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사소통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면 말 안 해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턱도 없는 바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이가 좋은 부분은 귀신보다 더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말 안 하면 정말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될 텐데 우리 노년 세대는 그 대화하는 법, 또 가까운 사람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또 그런 어르신들을 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년 세대가 대화를 잘 원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젊음은 몸에서 있지 않고 마음에서 있다. 그 마음은 늘 배우는 사람은 마음이 젊다라고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부인과 함께 좋은 의사소통을 가지고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좀 의사소통하는 법을 나이가 들었지만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의사소통이 우리의 행복을 앞당겨 줄 거고 조금 불편함과 부정적인 감정을 나누면서 감소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젊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제 안경은 그 말간 안경이죠. 그래서 사물을 바라볼 때 말갛게 있는 그대로 그 색깔을 보는 안경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쓰는 안경, 선글라스라고 얘기하는 그 안경은 다양한 색깔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안경의 색깔에 따라 우리는 사물이 달리 보이기도 하고
또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좀 하지요. 우리는 각각 인생을 살면서 경험에 의한 안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그 부분은 굉장히 돌을 닦은 있는 그대로 보는 성철 스님 같은 분이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요. 저도 역시 제 경험의 안경을 가지고 사건과 사물을 해석하고 그것을 해석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일상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례를 앞서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나는 무슨 안경을 쓰고 있을까 하고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사례가 오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어르신은 60대 중반이십니다. 60대 중반 어르신이신데 이분은 오셔서 굉장히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멈칫멈칫도 하시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도 하시고 정말 어렵게 입을 여셨는데 실은 내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시울도 좀 붉어지시는 것 같고 몸도 좀 경직되게 좀 이렇게 반드시 앉아서 몸을 이완시키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멈칫멈칫하면서 잘 풀어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차 한 잔을 좀 드시게 하고 천천히 있는 대로 천천히 나오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하셔도 된다라고 안심시켜 드리고 그리고 그 상담 사례는 비밀이 보장되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도 드렸습니다. 예, 이분의 사례는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본인의 건강으로도 중간 정도인 상태로 그냥 별 걱정 없이 그냥 살아오셨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년이신 이분의 어려움은 뭐였냐면은 10년 전, 그러니까 50대 중반이죠. 50대 중반에 동갑내기인 아내가 자궁암 진단을 좀 받게 되는 어려운 일을 좀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궁암 진단으로 항암 치료가 되지 않고 자궁 적출 수술을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큰 수술을 감당하는 일이 본인의 가정에서 일어났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 토로하신 것은 아내가 자궁 적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10여 년간 각방을 쓰면서 부부간의 성생활을 전혀 할 수 없었다,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아주 몇 번이나 강조하신 거는 나는 그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외도를 하지 않았고 성매매도 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 좀 의아했었습니다. 네, 이분 계속 진행하는 이 말씀은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아내가 건강도 좀 회복되고 좀 이제 여가시설에 나가서 취미활동인 사물놀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참여할 만큼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건강이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부부 간의 성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접근을 했는데 아내는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고 화내고 도망가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10년 동안 참아왔는데 되게 건강해졌는데 왜 나를 거부하지? 라는 생각이 솟으면서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어.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나를 거부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솟음과 동시에 이건 외도야. 라고 하는 확신이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들을 외도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았고 탐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는 조목조목 몇 가지가 있다, 증거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증거는 첫째로 평상시에 입던 복장이 아니라 여가시설 복지관에 갈 때는 예쁘게 차려입고 가려고 꽃단장을 하더라. 근데 어떻게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면 여자가 그렇게 꽃단장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더라도 분명히 사물놀이패가 되든 놀이교실이 됐든 그곳에 어떤 논팽이와 눈이 맞았다. 그래서 지금 외도하는 중이다. 이게 첫 번째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저도 남자가 아니어도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는 것들은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스스로 예쁜 옷을 입으면 우울했던 기분도 좀 나아져서 챙겨 입는 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같은 곳에 가더라도 예쁘게 하고 가는 것은 깔끔해 보이고 좋지 않을까요? 라고 몇 가지 어르신께 여쭤봤는데 전혀 그게 아니다. 남자가 생겨야 여자는 꽃단장을 한다. 아내는 지금 꽃단장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분께서 아내 외도를 확신하는 부분으로는 귀가가 늦어질 때 관찰해보면 아내 걸음걸이가 어그적거리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어그적거리게 되는 거다. 여자들은 내가 관찰해 본 결과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인, 상담자인 여자인 저는 어그적거리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다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잘못했다가 엉덩이가 아파서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했어요? 라고 했으나 내가 여러 날 관찰했다. 귀가가 늘 때마다 그랬다. 라고 어르신께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건 외도의 뚜렷한 증거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사례로, 세 번째 증거라고 어르신이 저한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내의 속옷에 가끔 보면, 남자의 흔적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증거다.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내가 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아내의 속옷에 묻어있는 분비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그게, 외간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에 분비물인지에 대한 부분들,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나오는 여성의 분비물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보셨는지도 여쭙는데요.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상담자가 모르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조금 서운해 하시고 섭섭해 하시고 하셨습니다. 이러시면서 어르신은 아내의 외도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들 때마다, 본인은 아내에게, 바람피냐, 남자 있냐, 하고 물으면 아내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때마다 좀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이 자주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어느 날은 아내가 둘이 싸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 둘이 우르르 들어와서는 도대체 왜 아빠는 자꾸 그러시냐고 본인을 책망하고 뭐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엄마가 이러이러한 증거로 지금 외간 남자하고 외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내 말은 안 듣고 네 엄마 말만 듣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는데 아이들은 아빠가 과민하고 그리고 그 의처증이 생긴 거 아닌가 싶다라고 말하고 엄마 편만 들어서 지금 몹시 속상하고 좀 괘씸하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진행하는 저는 그 아이들도 엄마의 정황을 좀 알 테고
그리고 이제 부인께서도 아니라고 계속 하시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빌어서 이분이 여자의 외도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서 이렇게 내 서너 가지 증거를 가지고 확신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겨났을까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언제부터 외도라고 하는 단어를 알게 됐는지, 주변에서 외도하는 분이 혹시 있었는지, 그때 혹시 외도하는 경험을 보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좀 탐색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은 국민학교, 이분 다닐 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3학년 때, 엄마가, 모친께서 바람이 나셔서 자식을 두고 가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으면서 이분께서는 여자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여자를 믿는 거는 바보다. 여자는 남자와 눈 맞으면 애들도 다 버리고 도망간다. 나가버린다. 그래서 여자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졌고, 지금도 역시 여자는 뭐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진다. 자기 아내를 보다고 똑같이 저러고 있는 걸 보면 더더욱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그런 외도를 해서 집안이 망가지고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이 싫었기 때문에 자기는 총각 때도 연애도 하지 않았고, 단 한 번 지금의 부인을 만나서 결혼했고, 지금 이렇게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의 외도, 단 한 번의 성매매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여 년간 아내가 성관계를 못하는 지경, 거부하는 지경에 있어서도 저는 눈을 밖으로 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르르 떠셨습니다. 부인이 나를 배신하고 외도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어지면서 이분 깊숙이 묻혀있는 이분이 어렸을 때 경험한 모친의 외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게 된 지금 이 어르신의 상처, 이런 것들이 건드려져서 더 훨씬 어렵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내가 아프기 전에 성생활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나는 좋았지만 아내는 무덤덤하고 표현도 안 하고, 그때도 그냥 여전히 그냥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인 부부들이 일반적 우리나라 부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부의 성생활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부부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들어졌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분이 아내가 아프게 되면서 아픔이 사라지면, 아내의 그런 자궁암 적출 수술을 한 것들이 고통이 좀 사라지면 바로 아내와 성관계가 가능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남성의 눈으로 바라본 여성의 성관계에 관한 생각이나 감정이나들을 이분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서 상담을 통한 남녀의 차이를 좀 교육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목해서 좀 알아보고자 했던 거는 여성이 자궁암으로 인해서 자궁 적출 수술을 했을 때 자기 몸, 여성성이라고 하는 자기 몸에 대한 부분들의 감정의 변화,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몸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도 일반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에게 좀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했고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 이전에, 감정 이전에 몸이 아팠기 때문에 몸으로 기억하는 거부감, 고통의 흔적들이
그 남편을 거부하게 되는,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삽입 중심의 그 성관계만이 성관계가 아니라 손목을 잡고 안기도 하고 볼을 뭐 뽀뽀도 하고 살을 맞대기도 하는 것들도 큰 범주에서는 성관계에 해당되고, 이런 접근을 했을 때 아내의 몸이 좀 풀어지고 긴장이 풀어지고 그리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으로 좀 몸이 좀 열릴 수 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에게는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생활, 부부간의 성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상담자인 저는 그 당신이 어르신께서 좋아하시는 성생활을 위해서라면 여러 가지 아내에 대한 배려를 하시는 게 노후에 즐거운 성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겠냐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말씀을 들으신 동안은 굉장히 끄떡끄떡 많이 하셨고요. 내가 모르는 여자들은 나하고 남자하고 많이 다른가 보다라고 말씀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제가 살짝 모친이 집 나갔을 때, 모친이 외도로 인해서 집 나갔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인 그 아들이 겪어야 됐던 그런 두려움, 엄마 없는 두려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해보시도록,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 어떤 생각이었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라고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그 부인이 외도를 한 것이 그냥 성관계 자체만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놓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함께 솟고 있는 것을 자각할 수 있었고, 저랑 같이 그 부분을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어르신이 믿고 계시는 그 부인의 외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철석까지 믿고 계셨던 신념에 찬 그게 사실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안경에 의해서 보여진, 그리고 해석되어진 나의 두려움 때문에 더 크게 생겨난 이런 거라면 오늘 저녁 부인에게 어떤 행동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이해는 하는데 의심은 아직 가지지 않는다. 더 두고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천천히 이게 의심이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같이 가지면서 아내의 행동을 조금 더 부드러운 눈으로 좀 관찰해보고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그 어르신은 이 관점으로 이제 그렇게 보기로 저랑 약속을 했지만, 이 부분이 쉽게 아내가 외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둬들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은 좀 어땠는지, 그 마음이 얼마만큼 크기로 나한테 다가왔는지, 어느 날은 그 외도를 한다라고 하는 의심의 크기가 색깔은 어땠는지, 냄새는 어땠는지 하고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했습니다.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없어졌다가 생겨났다가 하는 것들을 이분께서 저한테 좀 말씀을 좀 나누었고, 그 생각이 커짐에 따라서 본인이 얼마나 괴로운지도 경험을 좀 하는 것들을 제가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군요. 큰 생각이 나면 큰 괴로움, 작은 생각이 일어나면 작은 괴로움이 일어났군요 라고 반영해 드렸을 때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끄떡끄떡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부부의 성생활, 이 사례를 부인이 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례를 사건 중심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한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한 생각이 나의 감정을 어떻게 자극하고 그 자극한 감정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나와 가장 가까운 부인이라든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주목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성생활이든 의사소통이든 간에 본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우리는 해석하게 되어 있고, 그 해석하는 만큼 상대방을 올가매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는 것임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이 우주가 되고 세상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케이스로 봐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어르신하고 계속 오시면 주문처럼 외우게 하는 것들이 좀 저하고 약속해서 있습니다. 상담실 나갈 때 저랑 같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 내가 아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 사실이 아니다. 감정은 감정일 뿐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나의 한 부분이다. 생각은 나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주문처럼 우리 외우자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들어지는 한 생각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힐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요? 예, 여러분, 오늘 두 어르신의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르신의 사례와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라고 의심하는 사례입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의사소통이 얼마나 우리가 가까운 사람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통찰이 좀 왔을 거라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외도를 한다라고 의심하는 안경으로 보아질 때 모든 정황이 외도로 해석되어지는 것들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받아들여야 될 거는 나의 한 생각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지, 내 가까운 가족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지도 함께 살피는 그런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